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김용재 뇌맑은 신경과 어 의원의 신경과 전문의 김용재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치매 예방의 새로운 지평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강의 내용은 새롭지 않은 내용을 새롭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알지만 고혈압, 당뇨병 조절,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 알고 계시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까지 우리 생활 속에서 또는 일상적인 진료실에서 너무나 쉽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조절하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일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치매에 대한 염려들이 다 크실 거예요. 이제 이 우리나라 자료입니다만 중앙치매센터에서 준비한 자료인데 2025년 올해죠. 이제 치매 인구가 100만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60년에 다다르면 이제 300만을 헐 넘을, 그러니까 이제 이 노령화 시대에 아마 3배 이상의 치매 환자 증가가 이루어질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이에 따라서 치매 관리 비용이 아주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이제 이 17만, 18만 조 정도, 굉장히 큰 비용이죠. 이게 이제 2050년이 되면은 거의 87조, 그리고 2060년이 되면 이제 100조를 넘게 되는 재정이 치매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개인의 가족, 또 그리고 국가 건강보험 재정, 모든 것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뇌졸중 예방을 가장 두려워하셨는데, 뇌졸중을. 지금은 뇌졸중은 다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의 걱정은 치매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치매 개선을 위한 약물들이 많죠. 저도 진료실에서 거의 매일 처방하는 약물들 가운데 콜린 분해소 억제제라고 잘 알려진 도네페질, 상품명으로 아리셉트라는 약이 가장 유명하고요. 또 메만틴, 진행한 분들에겐 이런 약을 쓰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작년부터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레켐비라는 이 mRNA, 알츠하이머 이 아밀로이드에 대한 이 항체 치료제 경우도 아주 뜨거운 관심을 가지죠. 아직은 이제 고가의 비용, 1년에 한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또 2주에 1회 맞습니다. 꽤 자주 가죠. 그리고 장기 사용 시 데이터가 아직은 부족하고, 뇌 부종과 뇌 미세 출혈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가집니다. 또 그리고 기적의 약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치매 치료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은 치매 진행을 늦추는 것이지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완치가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치매 진행을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치료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인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현재 치매 치료의 하나의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치매 예방을 할 건가라는 거가 굉장히 큰 의학적인 과제, 또 사회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대부분인 알츠하이머병 원인을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이 목표물이 있기는 합니다만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를 중심으로 한 치매 예방은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인지 건강을 증진시키는 이 두 쪽의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예방이다라는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알츠하이머병하고 기타 치매 위험 요인을 그 가운데 뭘 줄이면은 결과적으로 치매 발병이 줄어드는가에 목적을 두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유튜브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 치매 예방 치면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아주 복잡하고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한 것까지 수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는 좀 더 확실하고 또 비용과 우리의 노고가 적으면서도 분명한 치매 예방 내용들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어떤 강의를 가건 치매 이야기라면 이 연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녀 연구입니다. 미국의 노트르담 수녀회 수녀님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1991년부터 약 700분 정도의 수녀님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도 상당히 고령이셨죠. 75세에서 최고령자가 102세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참여하시자마자 일종의 이제 자서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수녀가 되었고 수녀원에 들어와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적어주셨고 매년 인지 검사를 하고 MRI도 찍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돌아가시면서 이 수녀님들이 뇌를 기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뇌 부검을 실시를 하게 됐고 91년에 시작을 해서 2003년까지 400명의 수녀님들이 돌아가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하나 둘씩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아주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수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치매의 위험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연구에서는 조기 언어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님들의 자소서, 그러니까 자서전의 풍부한 어휘력이 후에 치매 예측에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죠. 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수녀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부검을 했잖아요. 뇌 부검을 하면 이 뇌 안은 분명히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그 수녀님은 아주 정상적인 일상을 살다 돌아가신 분들을 발견을 했고요. 그 반대로 치매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뇌부검에서는 알츠하이머병 변화가 보이지 않는 분들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맞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은 후에 우리가 인지 치료라는 것에 큰 기반이 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예방하고 이야기되는 중요한 것들하고 뇌졸중하고 이 치매하고 아주 깊은 뿌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알츠하이머 병과 유사한 혈관성 치매가 치매의 중요한 두 가지 축입니다만 사실은 별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두 개가 많은 부분이 겹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통해서 치매 예방에 뇌졸중 예방,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 예방이 중요하겠다라는 하나의 힌트를 줬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뇌졸중이 있는 경우에 특히 이렇게 MRI 찍게 되시면 소혈관에 백색질 병변이 있습니다라는 굉장히 어려운 판독 결과를 받아들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혈관에 백색질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치매 발병 위험이 20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먼저 물어보시는
특정한 음식, 특히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식물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몽, 토마토, 수박에서 발견되는 리코펜 같은 거죠. 또 그리고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낙관적인 태도가 치매 위험을 줄이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결국은 성공적인 노화가 이러한 여러 가지 기반, 그리고 치매 위험을 올린 것들이 또 어떤 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뇌부검 결과와 이 수녀님들의 일상의 부조화에서 바로 나오게 된 게 인지예비능, 인지적 비축이라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활발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베르나데트 수녀님이시죠. 이 수녀님은 인지시험 검사를 보면 항상 최우 성적을 받고 수녀원의 최고의 엘리트셨는데 사망 후 부검해 보니까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였던 거예요. 뇌 자체는. 그런데 이 수녀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두뇌 기능이 퇴화해서 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때 꺼내서 저축해 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녀님 비상용 발전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인지예비 등은 어떨 때 나타나는가 보니까 결국은 교육, 직업, 사회활동을 통해서 축적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인지예비능을 가진 분들은, 그러니까 저축을 해둔 것들이 많으면 뇌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더라도 실제 인지 저하가 적게 나타나는 것이 수녀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예비능은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년기에도 인지활동을 통해 치매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어휘력, 단어구사, 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진료실에서 새로운 외국어를 공부하신다는 분을 뵀거든요. 바로 이제 인지예비능을 강하게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지예비능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우아한 노년이라는 책은 꽤 두껍고 좀 재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타임지 표지 모델도 있었고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만 뇌를 기증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의 수수께끼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항상 이 수녀님들의 이 헌신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잡지를 미국에 공부하러 가던 길에 뒤에 뭐가 있나 보러 가서 그때 처음 이 타임을 통해서 읽게 됐어요. 너무나 놀랬죠.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란셋 위원회라고 굉장히 유명한 의학 잡지죠. 여기서 이제 치매를 예방하거나 지원시킬 수 있는 공고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어떤 특정한 시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의학적인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거나 지원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치매 발병 가능성이 높은 요인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기까지 또 중년기,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로 구분해서 이런 각 항목의 위험 요소를 없앨 경우에 치매 유병률의 감소를 백분율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그러니까 치매 100이라면 우리가 65는 어쩔 수 없지만 35%의 치매는 조절 가능한 요인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기적의 약이라고까지 불리는 레켐비의 물론 단순 비교는 아닙니다만
치매를 예방하는 지연시키는 정도가 27% 정도거든요. 연간 비용을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이 치료가. 근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통해서 35% 정도의 치매, 그러니까 3분의 1의 치매를, 그러니까 대책이 없고 그냥 세월이 와서 내가 걸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3분의 1은 우리가 덜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교육 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5%가 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마 생각 밖이에요. 그리고 난청입니다. 귀를 잘 보호하는 거, 그다음에 다치지 않는 거, 그다음에 혈압 조절하고 술 안 마시고 체중 조절하고요. 노년기 들어서 흡연, 그다음에 우울증, 사회적 고립, 신체 활동, 공기오염, 당뇨병 같은 내용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하면 이거 나도 아는데 뭐 하려고 나와서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느냐 하시지만, 뇌졸중 환자분들의 제일 큰 요인 고혈압과 흡연인데도 고혈압 약을 먹지만 음식과 운동 조절을 안 해서, 또 자주혈압을 재지 않아서 높은 분들, 또 담배를 금연을 안 하고 나는 뭐 이제 줄였다, 스트레스 받으면 어쩔 수 없이 핀다 하면서 조절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이 치매의 많은 부분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대안까지 다 냈어요. 혈압도 130 정도 낮춥시다. 그다음에 소음 노출, 청력 보호조, 그다음에 대기 오염, 흡연에 또 간접 노출, 그다음에 다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21단위 이상 준대요. 조금 제가 보기엔 좀 관대하기는 합니다. 맥주 300ml, 그러니까 작은 캔이 1리터거죠. 이걸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과도한 음주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죠. 담배는 끊어야 합니다.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바로 이 초등 중등 교육이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남아 많은 나라들에서 치매 모임에서 식용과 동료들을 만나면 바로 난청, 그리고 초등교육, 그러니까 난청이 어릴 때 중이염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60대 이상 분들은 아마 굉장히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체 활동입니다. 그리고 비만, 당뇨, 또 추정되는 잘 자는 것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이 전반적인 건강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잔뜩 써져 있지만 가운데 있는 핵심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운동입니다. 신체 활동 위에 사회적인 활동, 그다음에 만성병 관리, 그리고 의학적인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핵심에는 신체 활동, 그리고 생활 습관이 가장 중심이 되면서 이런 공고를 합니다. 자, 이 내용과 그리고 수녀 연구의 핵심으로 돌아가면 고혈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의 유병률이 뭐 우리 50대를 넘으면 인구의 반, 우리나라 반 이상이 가지고 있는 게 고혈압이기 때문에 고혈압 조절을 통한 치매 예방의 효과는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이 복잡하지만 결국 고혈압은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검진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되뇌 100질 이상, MRI 지금 하얗게 점으로 나오는 곳에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가 고혈압이에요. 특히 혈압 변동성, 뭐 확 하고 화내고 오르거나 그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되뇌 신경회로를 망가뜨립니다. 그렇게 돼서 아밀로이드라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밀로이드 독성을 고혈압이 악화시켜요. 이런 중요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2017년 고혈압 치료 공고안부터 굉장히 모호합니다. 성인이라는 그냥 굉장히 애둘러서 이야기합니다만 성인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인지저하 및 치매 예방을 위해서 혈압을 낮추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를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혈압학회에서도 같은 노력을 굉장히 빠르게 해주셨죠. 그래서 성인 고혈압 환자에서 같은 말을 번역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들에게서도 바로 치매 예방을 위해서 고혈압 치료를 하라고 권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 및 또 그 위험인자들 따라다니죠. 대사증후군 잘 아시는 것처럼 고혈압, 당뇨, 고지혈, 또 비만까지 다 친구거든요. 이런 것들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포함한 대부분의 치매 발병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연구들이 나오죠. 80세 이상의 고령에서 그러면 혈압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연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목표치를 150에 80으로 잡고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각 연령별로 각 처해 있는 상황별로 혈압의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무조건 120에 80이 혈압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치매 안심센터나 저희 또 신경과 의원에 오시면 혈압 조절, 치매 검사할 때 MMSE 점수라는 거, 그러니까 최소 신경인지 검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혈압 조절을 하면은 이 MMSE 점수가 떨어지는 게 줄어들어요. 이런 것도 이미 결과로 나와 있고 건강검진에서 많이 받아오시는 107 이상 등급도 고혈압이 가장 큰 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로 보면 중기고혈압과 후기고혈압 무슨 말씀이냐면 젊을 때 중장년 때 고혈압은 낮출수록 좋아요. 그렇게 되면 뇌손상을 굉장히 막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나이가 너무 들어서 고령에서 혈압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뇌 혈류가 떨어짐으로 해서 뇌손상이 증가되는 또 양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혈압을 조절하실 때는 뇌가 가진 상황, 그러니까 뇌 건강, 뇌 심장병, 또 당뇨병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춰서 고혈압의 조절 목표를 잘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과 같은 즉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후유 증상뿐 아니고 현실적인 면에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이런 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 치료를 받은 환자보다 일찍 40, 50대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한 환자군에서 치매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체중을 언제 줄일까를 그것이 심내혈관 치매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하지가 아니고 최소한 50대 이전부터 고혈압, 당뇨병 관리는 시작을 해야지 치매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120까지 낮출 건가? 아까 80대 이상에서 수축기 150 이야기를 했죠.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중에 하나는 120하고 140을 비교했더니 특히나 경도인지 장애를 많이 낮추더라는 연구도 꽤 좋은 연구거든요.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나온 연구, 오늘 이제 강의들에서 올해 뜨거웠던 연구들을 몇 개 말씀드리면은 중국 연구입니다. 근데 꽤 많은 중국 연구들의 특징입니다만 3만 명 이상의 고혈압 환자들을 절반으로 뚝 나눠서 목표치 혈압을 130으로 나눠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4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나이부터 한 거죠. 그랬더니
적극적인 치료를 한 분들은 혈압을 22 정도 낮췄어요. 아마 고혈압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약 쓰고 이 정도 낮아진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치매와 인지장애 위험을 15% 이상 낮춥니다. 4년간 15%입니다. 아까 레켄비가 27%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혈압 약값 1년에 얼마쯤 드는 것 같으세요? 아마 대학병원에 다니신다면 진료비까지 해서는 50만 원 이내, 작년 통계가 55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어,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치료죠. 치매 예방입니다. 고혈압 조절을 통한. 그리고 이 약물 생활습관 개선 시 위험도가 줄어드는 거는 특히나 혈관성 치매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병리학적으로도 전신적인 염증 반응 또는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물질의 유입도 줄일 수가 있고 분명한 인지기능 저하를 막을 수가 있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치매 예방, 이 고혈압 조절이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거는 나이별로 달라야 되는 거고 노령에 너무 늦게 많이 낮추는 것도 제가 환자분들께 여름철 고지대 예전에 물 안 나오던 거 아마 고령 환자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장년 때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시고 고령에서는 담당 의료진 가능하다면 신경과 전문의들과 만나서 고혈압 조절의 목표를 정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당뇨입니다. 당뇨병은 치매와 이 경도 이장의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 고혈당뿐 아니고 저혈당 한번 맞고 아주 자리에 누운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 치매 발생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는 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삼형 당뇨병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을 일형 당뇨라고 하고 인슐린 의존성은 아니지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을 우리가 이형 당뇨병이라고 부르잖아요. 삼형 당뇨병은 교과서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알츠하이머병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부르는 아밀로이드가 췌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당뇨 진단 후에 당뇨와 치매를 같이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당뇨 진단 후에 자꾸 깜빡거린다 그러면 저희들은 삼형 당뇨병이란 이름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이 개념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하에 당뇨병 치료제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나왔고 아마 이 자리에서도 꽤 여러 차례 이야기 나겠던 비만약, 당뇨병 약이지만 비만 치료제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오젬픽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위고비가 바로 치매를 예방하는 수많은 결과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고비는 파킨슨병에도 좋은 효과를 보여서 쓰이고 있고요. 세미글루타이드라는 약이 바로 위고비입니다. 또 그리고 또 비슷한 역할하는 당뇨병 약제죠. 이것들이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GLP-1이라는 물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치매 위험 낮추는 당뇨병 치료제가 치매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할까라는 것이 지금의 아주 뜨거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뇌 염증 반응을 조절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이런 기전에 기반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치매 예방 효과를 가진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인슐린과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치매하고 연관된 여러 변화를
늦춘다는 게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만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게도 당뇨병 치료제, 특히 GLP-1의 작동을 하는 지금 이제 상품명으로 위고비라고 부르는 이런 약들이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거에 상당히 많은 진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당뇨 조절을 엄격히 해서 이런 인슐린과 염증이 뇌세포에 나쁜 영향, 당뇨병으로 인해서 인슐린과 염증이 뇌세포를 망가뜨리는 과정을 막아뜨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적극적인 당뇨 조절을 해야겠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저혈당을 피하면서 우리가 당뇨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증 이야기가 계속 오늘 나왔을 겁니다. 심지어 아스피린을 통해서 치매 예방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패는 했고 치매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드시는 거는 앞에 고혈압 또 이런 당뇨병과는 조금 다르게 그거는 아니라는 답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건 주의하셔야 되지만 염증, 특히 대상포진 백신의 놀라운 효과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영국의 경우에 전국민 의료보험화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영국 NHS라는 의료보험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자연적으로 그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과 이루어진 다음으로 연구가 가능했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서 대상포진이 재발하거나 단 한 번이라도 생기거나 또는 이분들에게서 치매가 생겼느냐라는 거를 봤더니 너무 놀랍게도 대상포진 백신을 맞은 것만으로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위험이 20%나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라든지 교육, 생활 수준 여러 가지를 다 통계를 우리가 하면은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도 경향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를 찾지 마십시오. 대상포진 백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막기 위해서뿐 아니고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저는 아주 강하게 공고를 드립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경험을 하시는 단순구진이라고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입술 포진 자주 생기죠. 피곤하면 나는 이래라고들 많이 오시는데 이 최근 연구입니다. 이것도 작년 연구 결과인데 알츠하이머 위험이 2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 제제를 치료를 하면은 알츠하이머 병의 발병을 늦추는 게 아닌가 추정을 지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 또 인슐린 관련되는 문제, 그리고 아까 GLP-1하고 연관되는 인슐린의 경로, 그다음에 고혈압에 의한 뇌혈관의 손상, 그다음에 아밀로이드 만들어지는 과정의 나쁜 영향. 그러니까 입증되고 또 치료 방법들이 아주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포진 백신도 그렇게 다른 의학적인 접근 방법에 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요. 고혈압, 또 당뇨병 치료, 물론 위고비, GLP-1은 아직은 상당한 고가입니다. 그렇지만은 향후 이제 먹는 이 GLP-1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치매 예방에 여러 가지 새로운 우리 지평들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들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누적이 되면서 2024년도 이 란셋 위원회에서 2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2가지 요인이
추가가 되니까 전체 치매 예방 어 몇 년 전에 나온 12 가지를 우리가 예방했을 때 35% 정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여기에 2 가지가 더해지니까 41% 가까운 치매 예방이 가능하다는 공고안을 작년에 내놓았습니다. 자, 2 가지가 이것도 아주 새로운 게 아닙니다. 중령기의 높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입니다. 아마 하도 홈쇼핑이랑 건강 유튜브를 많이 보셔서 아마 나쁜 콜레스테롤,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모르시는 유튜브 구독자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노년에서 나타나는 시력 손상입니다. 백내장과 같은 이런 노년에서 시력 손상이 바로 치매 위험 요인으로 크게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시력 상실은 뭐 기저질환, 백내장 수술로 영양 같은 거죠. 당뇨병, 뭐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 손상, 또 망막과 뇌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손상 기전들이 원인으로 작용을 할 걸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이중 손상이라 부르는 흔히 우리 눈 멀고 귀 먼다고 표현을 하는 청력과 시력이 같이 나가는 경우에 인지장애 위험을 8배까지 늘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을 만나면 시력과 청력 상실 굉장히 흔하게 만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체의 활동도 떨어지고요. 안 보이면. 또 그리고 사회적 참여 안 들리니까요. 안 나가게 되죠. 또 TV 같은 것도 어떨 때는 자극이 되잖아요. 안 들리니까 어떻습니까? 정신적 자극을 대화도 안 되고 이러면 사회적 고립이 되고 외로움도 유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청력과 시력에 우리가 보호를 위해서 개입하는 거가 어떠한 것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시력 상실을 잘 막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중감각 장애 아마 제 생각엔 다음 공고안에는 후각도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재미, 이 기쁨도 굉장히 큰 그리고 후각을 통한 기억 자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오감을 잘 보호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분명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 이야기입니다. 지난달에도 이 이야기를 아마 같이 드렸고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뭐 스타틴, 치매약 먹으면 치매 생긴다, 먹지 마라라는 이야기들도 유튜브에 아주 많은 단골 이야기의 하나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연구들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단정짓기 어렵지만 분명히 일반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의사들의 일반적인 저를 포함한 겁니다.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지혈증 조절, 특히나 나쁜 콜레스테롤을 스타틴이라는 약으로 낮춰주게 되면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과학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졸중 예방은 곧 뇌에서 같이 일어나는 치매를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추론은 됐습니다만 이거를 분명히 증명을 하기 어려웠는데 그리고 그전에는 또 많은 분들이 좋은 콜레스테롤의 HDL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 그러니까 알짜병의 중요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고 혈관 내막스 콜레스테롤을 제거할 거다라는 이론적인 근거도 많이 나와서 HDL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자는 연구들도 꽤 많이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여기서는 근거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치매 발생 사례의 7%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원인입니다. 아까 5% 넘는 거 많지 않았어요. 강의 초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과 난청이 5%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5%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위가 조금 다릅니다. 유럽 쪽에서 이야기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1미리몰, 1미리몰이 한 38.6이니까 그냥 40으로 잡으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이 40 증가하면 치매 빈도가 8%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3미리몰, 아주 대략적으로 120, 100을 넘으면 120 정도가 되면은 치매 위험이 33% 증가를 합니다. 아까 고혈압약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스타틴의 1년 약값 굉장히 저렴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고 간단한 우리가 발등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정말 아마 병원 많이 다니시는 분들 지금 이 약봉지 안에 다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SGLT 계열의 당뇨약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거를 두고 다른 걸 찾는 거죠. 분명하지 않은 것들을. 그런 걱정이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이것도 오래 이루어진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이 치매하고 연관이 된다라는 걸 또 밝혀냈고요. 또 이제 좋은 여러 연구들을 분석하는 걸 메타 분석이라고 그러고 연구의 꽃입니다. 메타 분석에서도 이 고지혈증 치료제를 쓰는 것이 치매를 줄인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치매 발생 위험이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치료약, 나쁜 콜레스테롤 낮추는 분들에서 11% 정도 낮았고 특히 2형 당뇨병, 우리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에서는 더 치매 위험이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 예방하는 거, 또 스타틴 자체가 가지는 보조 효과라고 부르는 우리가 항산화 효과 이런 것들도 신경퇴행 질환을 막아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하고 알츠하이머 병도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드린 고혈압, 고지혈, 당뇨병 조절이 치매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고 또 이 고지혈을 치료해 주는 만큼 이에 대한 치매 위험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거의 마지막 이야기 같습니다. 걸리버 여행기 많이들 읽으셨죠? 여기 걸리버 여행기가 1726년 그러니까 300년 전에 이야기더라고요. 이때 천공의 성 라프타라는 것이 삼북, 우리는 대인국, 소인국 이야기로 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보면은 죽지 않는 노인이 이미 18세기 말에 기술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걸리버 여행기를 쓴 이 작자 자신도 치매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너무나 놀랍게 지금의 치매 노인과 똑같습니다. 고집이 세고 걸핏하면 투정을 부리는 데다가 허영심 물론 말도 많고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친척의 이름들조차 기억해내지 못하고 이런 기술도 너무나 비극적이죠. 그래서 이 죽지 않는 노인들 스트럴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랍터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노인들이 사망하는 것을 가장 부러워했다고 이 랍타에도 이렇게 기술을 할 정도로 치매는 인류의 오랜 정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방을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치매를 7단계, 우리가 말기 치매, 그야말로 와상 상태로 보고 치매를 보는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딱 한 번에 오는 혈관성 치매가 아니라면, 또 그리고 루이소체 치매라든지 이런 예외적인 치매는 물론 있습니다만, 치매의 대부분을 이루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아밀로이드 단백이 뇌에 쌓여서 심각한 치매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도 인지 장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건망증 단계를 지나서 이때까지 10년에서 20년의 시간이 경과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에서 공고드리는 가장 큰 내용은 바로 이러한 시간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가지 아주 어렵고 의학적으로 멀리 떨어져야 되고 아주 큰 병원, 아주 유명한 쌤을 만나서 아주 특별한 검사를 하고 특별한 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서 가능한 치료이기 때문에 오늘 긴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 드렸고요. 결국 치매 요인을 줄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오늘 그중에서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한창, 오늘도 덥습니다만 8월 초에 여러분들과는, 그렇다면 10년, 20년 동안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조기 진단을 우리가 하고 대처를 할 건가라는 거에 대한 진단의 이야기는 다음 달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만 짧게 답을 드리면, 글레아타민 이야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레아타민 단독 복약, 물론 요즘 다른 치매약과 함께 복약했을 때 보조적인 상승 효과를 가지는 이 질문의 내용은 yes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글레아타민 단독요법의 효과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그 12가지 그리고 14가지를 예방하는 곳에 치매 예방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드렸는데, 40세 분이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면은 저는 치료를 권고드립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지만 특히나 비만도 가지고 있고 청장년이라면 이때부터 생활 습관 조절을 통해 함께 치료를 권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청장년 때는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노년기 때는 조금 여유 있게 고혈압을 관리하십사 하는 게 오늘의 제 강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단순 포진 경우에는 다음 질문인데, 단순 포진은 빠르게 바이러스 제제를 쓰면 되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상포진 백신을 맞는 것을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순 포진이 생기면 빠르게 기다리시지 말고 항바이러스 제제나 또는 뭐 바르는 연고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게 단순 포진을 보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십사. 그리고 대상포진 백신은 이거를 떠나서라도 포진 후 신경통 그리고 치매 예방을 위해서 권고를 드립니다. 더운 일요일 저녁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제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